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가정 파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1책부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기가 2까지 같이 가니까 기가 1과 기가 2 두 책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가 1책부터 볼게요. 기가 1책은 우리가 122페이지부터 아마 시험 범위일 겁니다. 122페이지 의복의 관리예요. 그쵸? 의복의 손질과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세탁과 드라이 클리닝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 세탁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의복이 조금 손상될 위험이 있다라는 뭐 단점 같은 게 좀 있었죠. 꼭 읽어보시고요.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오염 제거하죠. 그렇죠. 유기용제를 이용한 지용성 오염을 제거한다. 그리고 대신에 의복의 손상이 좀 적어요. 그렇죠. 가격도 조금 비싸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물 세탁을 할 때 같은 경우에 탈수할 때 좀 짧은 시간 안에 탈수를 해야 옷 변형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의복의 보관 한번 볼게요. 의복의 보관 보면 위에서부터 이제 큰 거 점점 작은 거 제일 밑에는 잘 안 쓰는 거 이렇게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는 섞이지 않도록 말아서 잘 보관해 주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복 보관 각 층별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이제 의생활이에요. 우리가 126페이지를 보면 의복의 창의적인 재활용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옷 고쳐 입기. 그쵸? 옷을 고쳐서 입는 거. 두 번째, 패션 액세서리 활용하기. 패션 액세서리 뭐 비즈나 뭐 스팽글, 핫픽스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감 이용하기. 직접 그려서 입는 거. 그 다음에 128쪽에 나와 있는 업사이클링까지.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옷을 고쳐 입는다기보다는 옷을 아예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입는 것을 우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벌써 기가 1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기가 2로 넘어갑니다. 기가 2. 이제 우리가 기가 2에서 11페이지부터 한번 볼 거예요. 11페이지. 자, 변화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자꾸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가족이란 게 의미가 무엇이냐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가족은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집단, 그렇죠? 그거를 더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까지가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연이나 그 다음에 뭐 결혼 그리고 플러스 정서적 유대 관계를 함께 맺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의 의미로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족의 특징을 볼게요. 가족의 특징 오른쪽에 지식 플러스 작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친밀한 관계다. 그쵸?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폐쇄적인 집단이다. 쉽게 가입을 하거나 마음대로 탈퇴를 하거나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집단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켜가는 기본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특징. 친밀한 관계, 폐쇄적 집단, 그 다음 마지막 기본 집단.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세 번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 3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규모는 축소하고 있고요. 세대 구성원들은 단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옆에 생활 속 가정 보면 수정 확대 가족 나와 있죠. 요거 의미 꼭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결혼을 해서 분거를 했는데 집을 나와서 이제 따로 사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왕래하고 자주 같은 집에 사는 것처럼 지내는 거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가족의 형태 10가지 형태 여러분들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보면요. 전통적인 가치관과 오늘날의 가족 가치관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통적인 가정 가치관은 대를 이어야하게 되면 특히 아들을 낳아야 돼, 결혼은 꼭 해야 돼, 당연히 집에서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이런 것들 전통적인 가치관이고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노후 생활도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결혼은
꼭 선택이지 꼭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의 실천이에요. 건강가정의 실천 보면요, 건강가정이란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 그쵸?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세 번째, 가족 관계가 민주주의고 양성평등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아예 없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건강 가정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한번 책을 넘겨봅시다.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조부모,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도 배웠고요.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 민주적인 관계, 의사소통, 갈등 관계, 갈등 원인 쭉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보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도 배웠습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 선입견 갖기, 못 들은 척하기, 비난하기, 확대하여 해석하기, 회피하기, 지나치게 걱정하기, 무관심하기, 부주의하게 듣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 메시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경청. 잘 들어야 된다. 적극적 경청도 있었고요. 반영적 경청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나 전달법입니다. 그렇죠? 나 전달법. 첫 번째,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펜이 땅에 떨어져 있구나. 펜이 땅에 떨어져 있네.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 펜을 땅에 둬놨어? 이렇게 말고 그냥 사실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불쾌해. 감정을 전달을 하고요. 세 번째, 영향입니다. 영향.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 그 짜증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바라는 점 표현하기. 이건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네가 물건을 쓰고 바로 제자리에 뒀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 영향, 바라는 점 표현하기, 요 네 가지 순서로 우리가 나 전달법 한번 배워봤고요. 긍정적 언어로 표현하기. 그쵸? 칭찬이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 과정이 있네요. 그쵸? 이 과정은요, 갈등 확인, 처음에 갈등이 뭐에 생겼는지 그걸 확인하고, 두 번째 해결 방법 탐색. 어떻게 하는 게 해결하기에 좋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 및 평가.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방안으로 가서 해보는 거예요. 했어. 갈등이 풀리면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갈등이 안 풀렸어요. 아직.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게 좋겠다. 다시 가서 얘기를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요 반복이 계속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학기 그리고 2학기 때 배웠던 거를 3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한번 싹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